애플을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나스닥이 무려 2.5%나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시작부터 상승 출발을 한 다우지수와 나스닥은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재료들 자체가 악재가 없고 긍정적인 기대감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기술주들이 여기다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하게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를 찾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7조 원이나 순매수를 했었던 동학개미들이 10월 들어서면서 팔자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대주주 요건 완화라든지 또는 이제는 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 자, 추세가 조금 늘어지는 듯한 그런 시장의 상황들이 이러한 개미들의 매매 패턴들을 바꿨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개미들이 왜 주식을 팔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3%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원유가 하락세를 보이고 달러도 약세를 보인다. 이것은 일단 외국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되는 거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분위기로 전환이 설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랠리 기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참가 중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증시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기대치도 높아지게 되고 계좌의 수익률도 같이 커지는 그런 시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 랠리가 이제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에 대한 모습들을 다 털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요. 상승 출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라면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돈을 자꾸 꺼내게 되고 또 시장에다가 이 돈을 투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즉 시장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5G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재료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기조들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는 조정 국면을 지나서 그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달 9월이죠. 9월 9일 이후로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니까요. 어마어마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상 최고치에도 1.5%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 정도가 된다라면 일단은 사상 최고치 한번 찍고 조정을 받더라도 받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상했었던 그런 상승 흐름들은 당분간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많이 오른다기보다도 옆으로 좀 서주기만 해도 이렇게 상승이 유지가 됐었던 상태에서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만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즉 횡보만 한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애플 이야기 좀 보면은요, 5G를 탑재한 첫 번째 아이폰의 공개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이제 5G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아이폰 때문에 약간은 좀 시들했었던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G를 탑재해가지고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 완전체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폰 공개가 예상되는 스페셜 이벤트를 앞두고서 6.4%나 급등세를 보였다. 이게 7월 31일 이후로 하루 만에 상승한 가장 큰 상승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5G를 탑재를 하면서 출시가 되는 아이폰 12라고 해야 되겠죠. 아이폰 12. 이 제품이요, 초기 아이폰에서 볼 수 있었던 높은 성장세를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애플은 그동안 이제 아이폰 출시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커졌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애플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13일, 오늘이죠. 미국 시간 오늘부터 내일까지 프라임데이라는 것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 또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상품이 팔렸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조금 연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실적을 거둘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아마존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실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알파벳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술주 쪽에 또다시 몰려드는 자금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대치를 시장에 그대로 반영시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 보게 되면 뭐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더 큰 규모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죠.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될 경우, 즉 보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여론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론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를 앞서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면 이제 대규모의 재정 부양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되든 시기가 늦어질 수 있더라도 부양책은 도입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민주당보다 더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계속 금액을 올려가긴 했었는데 민주당보다는 계속 적은 금액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우리도 민주당보다 더 많이 쓰자, 이럴 바에는 그냥 더 많이 써버리자 해서 2조 2천억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그 금액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번외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공화당이 계속 반대를 했었던 입장을 생각해 본다라면 아주 파격적인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민주당보다 더 많은 경기부양책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이것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장에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실적 이제 오늘부터 발표가 되죠. JP모건 체이스, 델타항공 이런 주요 은행과 항공사들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평가치가 좀 낮을 거 아니에요.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을 겁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런 기대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낮아진
그런 기대치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치를 크게 만들어주게 된다면 시장의 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익률은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2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경우는요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기업들 실적이 호전되는 부분, 그 다음에 경제지표들도 깔려있는 것들이 이제 주 초반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었지만 주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중요 경제지표들이 또 좋게 발표가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진행된다면 물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조정이 얕게 들어가게 되고 상승이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시장의 기조는 분명히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 뭐 시장이 여러가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달러 국면의 약세 흐름도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조금 이따 또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들 그대로 연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종목별로 콕콕 집어가지고 우리가 수혜주들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볼까요? 동학개미들이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던 동학개미들이 10월달 들어서면서 왜 자꾸 팔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가? 자, 이번 달 들어서만 무려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일주일 약간 지난 부분밖에 안 되는데 매도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10월달 들어오자마자 그냥 계속 팔자만 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LG화학, 카카오 이런 기업들 다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미들이 팔아먹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만든 그런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 대주주 요건 강화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수익을 많이 봤었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었던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분 차익 실현에 대한 느낌들, 왜냐면 시장이 이제 약간 횡보 흐름을 좀 이제 8월달부터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좀 서주는 흐름에서 에이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수익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런 느낌들이 나오게 되면서 팔자 전환이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 3월에서 9월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무려 35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36조 원 순매수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각각 24조와 13조씩 순매도를 진행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다 그냥 다 개인들이 받아먹은 부분들인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먹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급의 주체가 개인에서 누구래요? 외국인으로 바뀌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통틀어서 본다라면 국내 증시에서만 무려 57조 7천억을 순매수했는데 그동안 많이 묻다 아이가 네 고마해라 그런 느낌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익을 좀 챙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뒤늦게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조정 나오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의 방향을 좀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의 포지션들을 조금 다르게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이탈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일단은 뭐 내년 3월 정도에 되는 공매도 이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담감을 일단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증시가 횡보세를 흐름을 보이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 개인들 물량이 들어왔었던 것들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주주 요건 강화 정책이겠죠. 그래서 3억 원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건 아니냐, 한꺼번에 팔기 좀 그러니까 조금씩 팔아먹자 이렇게 해서 3억 원
30대 아래로 주식을 낮춰야 되겠다. 또는 뭐 이제 그렇게 매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팔자,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실망을 한, 즉 시장에 대해서 실망을 한 개인 투자자들, 이 개인들을 보호하는 또는 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수의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그런 수급 주체가 바로 개인들이었는데, 이 개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조금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손바뀜, 즉 개인들이 지나간 자리에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채워지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일단 그 자금력 부분에서 약간은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주가가 상승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르더라도 상승 흐름이 진행되다가 또 하락하다가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쭉쭉 뻗어나가기는 일단은 본격적으로 외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찝어낼 때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물량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나 업종이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고 그 종목군들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힌트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WTI, 즉 원유가 지금 3%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품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표면적인 원인을 일단 보게 되면 리비아, 노르웨이의 원유 공급이 재개됐다. 즉 원유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원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품 가격 하락, 즉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아니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이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공급 과잉 우려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멕시코만에요. 이 멕시코만에 좀 시설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 원유를 뽑아내는 그런 시추 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이제 폐쇄가 좀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폐쇄가 91%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나가게 되면서 다시 가동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9%로 폐쇄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제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허리케인 이후에 이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리비아에 있는 세계 최대의 유전의 리비아 최대 유전이 또 생산을 재개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뭐 공급 과잉의 우려, 즉 기름이 넘쳐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했을 때 공급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생산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또 다른 원리로 본다면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즉 재고를 늘리고 생산을 늘려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일단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상황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약세 국면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선 후보가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코로나 백신 개발이 예정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든이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달러 약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좀 위험스러운 정국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쪽으로 분석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긍정적인 결과, 즉 트럼프가 승리하거나 백신 개발이 상당 기간 지체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본다. 즉 달러가 올라가려면 뭔가 시장의 위기감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 흐름을 계속 보일 것이다. 달러 인덱스 지금 보면은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라는 것은 안전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줄어든다, 또는 뭐 공급이 많아진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공급이 많아지는 것보다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즉, 투자처들이 이제 안전자산에서 다른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훨씬 더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그죠?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자연스러운 현상,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수급의 동향들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슈적인 부분들과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연말 시즌에 훈풍이 올 가능성이 높다.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뭔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 많이 있고요. 분위기 좋다, 이런 이야기 전달해 드리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나스닥의 급등세를 연출을 좀 했고요. 일단은 57조 원을 순 매수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팔자 전환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손바뀜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또 WTI 원유 가격의 상품 가격의 급락,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품 가격이 하락한 것은 뭐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생산을 많이 해주고 있는 이유들이 또 수요의 증가를 예측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국면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과 그 다음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현상,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전망으로 보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기회가 없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화폐 공급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무조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투자판은 늘 새로이 짜여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판에서 통용된 투자 법칙을 투자자들이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시장이 바뀌고 있으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기존에 있었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새롭게 바뀌는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변화가 있을 때 빠르게 움직여서 거기에 편승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것, 즉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동안 수익을 잘 내주고 있었던 주식을 버리고 새롭게 상승할 주식으로 갈아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큰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은 항상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장중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